지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고 그거는 영주 형이랑 저희가 함께 네. 중계 방송을 했죠. 라이브를 같이 봤는데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느낀 건 골대 너무 맞는다. 그다음에 공격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이 페르민 로페즈가 득점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날 비싼 놈들 사와봐야 다 필요 없고 역시 라마시아다. 드디어 또 그 다음 넥스트 레벨 선수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바르셀로나 팬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는 위기 때마다 라마시아에서 스타가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팬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안 좋았을 때에도 그 당시에 이제 차비라든가 이니에스타라든가 차례로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시, 메시 이런 선수 쭉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드디어 그것을 펩 가르디올라가 조합을 꾀하면서 터졌죠. 네,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르토메우 시절에는 선수 영입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단 말이에요. 선수 재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클럽 재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선수 영입할 때 돈을 좀 많이 쓰면서 후뎀그. 결국은 그렇게 망해버렸죠. 1억 유로.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결국 그거예요. 지금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팀이 좀 어려우면 라마시아에서 등장한 선수들을 쓰면서 새로운 스타로 또 발돋움 시키고 그리고 팀 전력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도 덜 들고 그리고 이 선수들은 바르셀로나의 철학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로얄티도 강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라마시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항상 메시아처럼 나타나잖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라마시아가 농장이란 뜻이죠.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팜, MLB 그런 거네. 네. 그 라마시아는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의 색채가 깊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라마시아 출신들은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술에도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시아 출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바르토메오 시절에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약간 등한시했었죠. 그런데 라포르타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장. 네. 어쩔 수 없이 라마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금전적으로도 쉽지 않고. 뭐 라포르타 회장이 회장 선거 나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라마시아를 또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시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라포르타 회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다리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팀 좋아하고 축구 경기 보다 보면 꽤 많은 팬들이 그 약간 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망주 보는 거. 아, 그럼요. 그렇게 올라와서 같이 성장하는 걸 본 다음에 터졌을 때 그 약간의 쾌감과 내가 같이 응원하면서 키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정을 진짜 많이 받죠, 이런 선수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성골? 진골?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성골이다, 육두품이니 뭐니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성골 뉴스다. 그러면 까방권도 없고 막 좀 잘 못하더라도 잘 좀 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독려하는 편이 많죠.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리키 푸치가 못했었는데 그래도 팬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믿어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얘는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떠났죠 미국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라마시아 출신들이 잘하면 좋은데 못하더라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는 중심축을 라마시아 출신들로 잡고 그리고 나서 라마시아 출신들 중에서 그 포지션이 제대로 성장 안 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포지션만 투자를 해서 영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페드리, 아라우, 압데 같은 경우에는 라마시아 출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영입되자마자 바로 A팀에서 뛰었고 아라우라든가 압데는 B팀에 영입됐다가 A팀으로 승격한 케이스인데 이런 어린 선수들이 B팀에서 경험 쌓으면서 바로 A팀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리올 로메오라든가 에릭은 빼도록 하죠. 네, 로메오라든가 이런 선수들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1, 2년 어떻게 메우고 또 라마시아에서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라마시아 출신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바르토메오 시절 이후로 봤을 때는 뭐 바르토메오 시절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2019년부터 안수파티, 가비,
발데. 그리고 이번에 페르민이거든요. 이게 쭉쭉쭉쭉 나와요. 네,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야말도 라마시아죠. 네, 라민 야말도 라마시아 출신이고, 근데 라민 야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2,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조금은 더 계속 좀 육성을 해야 된다. 육성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바로 막 메시 같은 활약을 해야 돼, 누구 같은 활약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어렵지만 2, 3년 정도를 꾸준히 출전시키면서 계속해서 감각을 끌어올리면 충분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파티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사실 안수파티에게 그 정도로 출전 기회를 많이 주면서 확 활용하기에는 안수파티도 부담이 컸을 것이고, 결국 반월판 부상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문제가 있었고, 부상 이전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안수파티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파티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비가 지금 나이가 18세거든요. 18살. 네. 2004년생인데 A매치를 21경기 뛰었더라고요. 많이 뛰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도 경기 수가 많은데 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많았어요.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아보면 바르셀로나에서 많았고 A 대표팀 가서도 많았고 연령별 가서 또 많이 뛰었잖아요. 올림픽 대표팀 가서도 올림픽이잖아. 많이 뛰었잖아요. 와, 진짜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페드리도 부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드필더들을 영입하면서 이 미드필더들을 좀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공격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페르민 로페스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환영할 만한 일이죠. 지금 그러면 페르민 로페즈를 필두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안수파티, 가비, 그리고 발데, 에릭 가르시아 빼고 이런 선수들 이후에 우리가 이번 경기에 드러났었던 선수들, 페르민 로페스, 그다음에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페르민 로페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진 않아요. 03이니까. 네, 03년생으로 20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페르민 로페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3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다음에 라마시아를 거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 지난 시즌에 3부 리그 팀에 가서 임대로 뛰었었는데 그때 매우 좋았더라고요. 리나레스라고 스페인 3부 리그에 임대돼서 37경기 출전해서 12골 4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좋네. 그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즌 프리시즌부터 차비 감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벌써부터 페르민 로페스는 A팀에 남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슈팅 임팩트가 크고,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잘생겨서 이게 약간 그거거든요. 전형적인 브랜든 윌리엄스. 아니면 전 잭 그릴리시도 악동이면서 약간 그런 느낌? 날 티낸다. 참 놀 것 같다. 근데 되게 매력적인 이런 느낌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도 많을 거고, 이 정도 실력이고 잘 맞으면 뭐 스타 하나 나오는 거죠 진짜. 페르민 로페스가 가비하고도 친분이 굉장히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출전 기회를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지금 바르셀로나도 미드필드 라인에 변화가 또 있을 겁니다. 뭐 니코 같은 경우는 포르투로 떠났고, 그리고 캐시에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드필드의 뎁스를 생각했을 때는 페르민 로페스를 쓸 것 같고, 지금 B팀 주장이 마크 카사도예요. 카사도? 네, 카사도가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저는 이 선수 활용해야 된다. 좀 기대하시는군요. 네, 아니 기대를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 네, 기대를 해야 되고 출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지금 오리올 로메오하고 더용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뎁스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 카사도 같은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출전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방법이다. 네,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과 압박, 그리고 패스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용해 보는 건 어떤가. 03년생. 네, 그래서 카사도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라민 야말은 네, 제가 생각하기엔 물건이거든요. 기대 많이 받죠. 네, 라민 야말은 물건인데 07년생입니다. 물론 라민 야말 입장에서는 아마 A팀에서 고생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라민 야말은 드리블이 잘하는 선수이긴 한데 약간 치다를 잘 이용해요. 본인 속도가 빠르구나. 네, 그래서 치고. 그런데 바르셀로나 상대하는 팀들은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하는 팀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라민 야말에 대해서 걱정한 건 주로 오른쪽에서 뛰는 왼발 윙포드. 역발 윙포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바르셀로나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메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라인 타면서 들어가서 예, 연결해주고 골을 넣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라인에 덴벨레가 떠난다면은 하피냐, 뭐 하피냐 있죠. 페란 이런 선수들이 있겠지만 라민 야말도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덴벨레가 안 떠나면 덴벨레, 하피냐가 있으면 기회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왼쪽에서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죠. 그냥 정발로 일단 뛰어라. 네. 안스파티가 뛰던 그 자리. 그래서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을 주고 관리해주면서 키워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 대신 그냥 알렉스 발레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알렉스 발레라고. 알렉스 발레. 네, 2004년생의 레프트백이 있거든요. 이게 04년생입니다. 네. 차라리 이 선수에게 기회를 투자를 줘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마르코스 알론소는 너무 느려. 아, 진짜. 야, 내가. 얘는 사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전부터 측면했었는데 속도가 느리면 너무 답답하거든.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걔보다도 빠르다는 얘기 했었잖아. 형이 알론소보다 빠를 것 같다. 아니 마르코스 알론소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걔한테도 아까 미안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걔 누구였지? 민계사. 민계사. 근데 민계사보다 느려. 이거 확실해. 진짜 좀 많이 느리긴 한 게 알론소가 보통 사이드백으로 나오면 뭐 백스리 윙백으로 수비에 덜 관여하는 건 모르겠지만 백포 풀백으로 나오면 거기 그냥 대놓고 구멍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셀로나가 이니고 마르티네스를 영입했단 말이야. 지금 부상 중. 왼발 센터백을 영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코스 알론소를 왼발 센터백으로 기용할 이유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결국에 사이드백인데 왼쪽 풀백으로 기용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조르디 알바가 떠나면서 왼쪽 풀백의 뎁스가 약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발데가 뭐 퍼스트 옵션이라 할지라도 백업 자원은 마르코스 알론소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속도 차이가 너무 커. 그럴 거면 발데 서브는 발레로 써라. 네. 예.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발발 라인 뭐 이런 거. 얘는 뭐 별명 많겠다. 나중에 잘해가지고 자리 잡으면 발레 파킹도 있고 발렛 파킹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차라리 발레에게 기회를 주면서 키워보는 건 어떤가. 안 컸을 경우에는 그때는 야 마르코스 알론소 미안하다. 예. 다시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알렉스 가리도라는 중앙 미드필더도 있긴 있는데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4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보통 이제 03년생부터 07년생 사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A팀에서 자리매기만 하면은 한 10년은 책임진다는 거죠. 물론 라마시아가 대단한 이 유스들을 생산해낸 엄청난 유스풀입니다만 이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럼요. 원래 유스라는 게 이러다가 단 한 명도 못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박이 한번 터지려고 그러면 우르르 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 중에서도 페르민 로페스,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은 지금 봐도 눈에 좀 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 선수들 위주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를 보는 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 생각해서 차비 있고 이니에스타 있고 부스케츠 있고 정말 대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차비가 등장했었던 게 199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차비 초반에 저 욕먹었던 것도 기억나요. 그리고 이니에스타가 2000년대 초반이고 그리고 부스케츠가 등장한 게 200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등장한 거는 시간 갭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등장해서 바로 중심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좀 기회를 좀 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페르민 로페스 이번에 엘 클라시코에서 놀라운 골과 놀라운 도움을 기록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주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미드필더 라인 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가비 있고 페드리 있고 도용 있고 로메오 있고 긴도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페르민 로페스는 백업 자원이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스로 뭔가 입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후속타로 이렇게 또 라마시아에서 몇 방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전성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야지 뭐 등장하자마자 메시처럼 센세이션하게 뭔가 해주길 원하고 누구처럼 확 해주길 원하면 사실은 성공작보다는 실패작이 많잖아요. 그렇지. 라마시아도 성공작들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우와 그러지만 실패작도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제가 바르셀로나 관계자 만났을 때 2000년대 후반에 언론 담당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여겨봐달라. 제 좀 써달라.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보양. 기대해주는 호나탄 도스 산토스.
도산토스 그러니까 그래 유망했었지 다.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얘네가 제2의 메시라고 얘네는 생각한 되는 거예요. 애들이다. 거기다 메시가 터졌으니까 그때 또 투자도 많이 그렇지, 이루어졌단 돈 많이 말이에요. 넣었겠지. 그러니까 야 얘는 제2의 메시니까 좀 많이 얘기 좀 해줘. 많이 얘기 좀 해줘. 야, 얘기했으면 나 진짜 펠레 송펠레 또 쌍욕 들었을 거야. 그렇게 직접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유스 레벨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또 성인 무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대라는 건 좋지만 이 선수들만 믿고 누를 수는 없는 거고. 네. 단 다시 돌아가서 바르셀로나는 언제든 여러 가지로 팀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해결책은 돈을 써서 데려온 선수가 아니라 라마시아의 가능성이 있다. 아니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바르토메우 시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돈을 막 썼던 때고 정말 재정상 네.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럼 이제 라프루타 시절부터 생각하면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쓴 선수들 페란 얘 뭐 하고 있나? 엘클라시코에서 골 넣었죠. 자, 페란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피냐 지난 시즌 돌아보면은 아쉽죠. 조금 아쉬워요. 아쉽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돈 쓰는 자원은 확실하게 쓰되 레반도프스키처럼 데리고 올 자원은 확실하게 데리고 오되 그 대신 이렇게 라마시아에서 돈 많이 써도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한 자원을 우리 재정 상황 안에서 돈을 써야지. 몇 명이 생각나세요? 누구?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가 있다고 그런 거 생각해요. 많죠.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뭐 중요치 않아. 형수님. 뭐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확실해요? 그럼. 혹시 여기 교육 받으셨어요? 잘 넘겼어 지금. 내가 생각해도 잘 넘겼어. 아이씨 침이 마르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 출신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니까 그죠? 그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차비 감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랜 A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랜 B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플랜 B를 생각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플랜 A에 맞춰진 선수 말고도 조금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게 돼요. 옵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라마시아 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라마시아 출신들이 성장하면서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라마시아 출신들이 성공하면은 라마시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라마시아에서 성장하는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선순환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뭔가 조짐이 보이는 라마시아, 또 페르민 로페스, 라민 야말 이런 선수들 기대하면서 또 이런 선수 활약하면 또 영정이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커라! 쑥쑥